정오의 햇살이 마트 안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65세의 주인공 이재우는 동네 마트에 들러 점심거리와 간단한 식료품을 고르고 있었다. 늘 혼자 장을 보러 오는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오늘만큼은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다. 저기, 혹시 저거 좀 꺼내주실 수 있나요? 그의 등 뒤에서 들린 여성의 목소리에 재우는 고개를 돌렸다. 말끔한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선반 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부탁하고 있었다. 아, 물론이죠. 재우는 곧바로 선반 위에 놓인 주스를 꺼내 건넸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눈앞에 있는 젊은 여성의 얼굴이 과거 그의 첫사랑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녀의 또렷한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는 재훈의 오래된 기억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감사합니다. 키가 크셔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재훈에게 환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재훈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될까 조심스레 물었다. 아, 저는 윤가현이라고 해요. 그녀의 대답에 재훈은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그녀의 성씨, 그리고 이름의 어딘가에서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부모님 중에 성함이 윤희정인 분 계신가요? 재훈은 망설이다가 결국 질문을 던졌다. 가연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 이름이 윤희정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재훈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윤희정, 그의 첫사랑이자 지금까지 잊지 못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의 딸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 제가 예전에 당신 어머니와 잘 아는 사이였어요. 정말 놀랍네요. 재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정말요? 어머니를 아셨다니 신기하네요. 그런데 어머니랑 어디서 아셨던 거예요? 가연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오래전 일이에요. 젊었을 때 같은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참 반갑네요. 재훈은 웃으며 말을 돌렸지만 머릿속은 과거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윤희정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첫사랑의 기억이 떠올랐다. 윤희정은 재훈이 20살 무렵 만났던 첫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매일같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공유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과 그녀의 부모의 반대로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다. 그녀는 도시에 있는 한 남자와 결혼해 떠났고 재훈은 고향에 남아 자신의 삶을 이어갔다. 어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우연히 듣다니 신기하네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은 집에만 계셔서 사실 아버지랑 좀 문제가 있거든요. 가연의 말에 재훈은 깜짝 놀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문제라뇨?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재훈은 진심으로 궁금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세요. 가연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재훈은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윤희정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니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어머니가 참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재훈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요즘은 정말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랑 아셨다니 혹시 어머니를 뵈러 오실 생각 있으세요? 가연의 제안은 재훈을 잠시 망설이게 했다. 윤희정을 다시 본다는 것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상처를 들추고 싶지 않았다. 그건 조금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잘 지내신다고 들으니 기쁘네요. 재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그럼요.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우연도 있네요.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재훈은 그녀의 물음에 가볍게 웃으며 언제든 좋습니다. 여기 마트에 자주 오시죠? 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떠난 뒤 재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운명처럼 나타난 그녀의 딸, 그리고 다시 다가올지도 모를 윤희정과의 재회.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살아난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마트에서 가연과의 우연한 만남 이후 재훈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윤희정의 이름이 다시 그의 삶에 등장한 것은 마치 잊고 있던 시간을 끌어내는 것만 같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재우는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었지만 화면 속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윤희정, 그녀와의 추억은 뿌연 필름처럼 떠올랐다. 20살에 풋풋했던 그 시절, 그녀의 웃음소리, 손을 잡고 뛰어다니던 길목, 헤어질 때 나누었던 눈물, 모두가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재훈아, 우리 나중에라도 꼭 다시 만나자. 내가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도 넌 나를 잊지 말아줘.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때의 아픔을 선명히 새기게 만들었다. 그 이후로 재훈은 그녀와 연락이 끊겼고 결국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의 마음 어딘가에 깊이 박혀 있었다. 다음 날 재훈은 평소보다 더 일찍 동네 카페로 향했다. 평소 자주 가던 카페는 조용했고 그가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홀짝이기에 좋은 장소였다. 문득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바로 가연이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뵌 분 맞죠? 가연이 먼저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만나네요. 재훈은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여기 자주 오세요? 저도 이곳 커피 좋아해서 가끔 와요. 가연은 자연스럽게 재훈의 맞은편에 앉았다. 네, 저도 자주 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우연히 어머니를 아는 분을 만나게 되다니요. 가연은 밝게 웃으며 커피를 주문했다. 저도 놀랐습니다. 윤희정 씨와 제가 아는 사이였다고 말하니까 믿기 어려웠겠죠. 아니요, 믿겨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참 아름다우셨다고 했거든요. 저희 할머니도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삶이 참 고달팠나 봐요. 늘 희생만 하셨으니까요. 가연의 표정에 짙은 슬픔이 묻어났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머니와 자주 만나세요? 네. 요즘은 더 자주 보려고 해요. 아버지와 이혼 준비 중이시라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거든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행복했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이 반짝이시는데 그게 얼마나 그리웠을까 싶어요. 재훈은 그녀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윤희정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재훈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윤희정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고 싶었고 그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다음 날 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연 씨, 어머니를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가연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금방 밝게 대답했다. 정말요? 그럼요. 어머니도 아마 깜짝 놀라시겠지만 반가워하실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가연은 곧바로 윤희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예전에 엄마 아는 분이 계셨대요. 이재훈 아저씨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윤희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재훈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녀의 머릿속에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다. 재훈, 정말 그분이 지금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니? 윤희정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함께 미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네, 엄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때요? 윤희정은 짧은 침묵 끝에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나도 궁금하구나. 며칠 후 재훈은 가연의 안내를 받아 작은 카페에서 윤희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설렘도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윤희정이 들어섰다. 그녀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그 특유의 온화한 미소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재훈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윤희정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희정 씨, 반갑습니다.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긴 세월 동안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누었다. 윤희정은 힘겨운 결혼 생활과 이혼 준비 중인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재훈은 자신의 외로운 삶과 그녀를 잊지 못했던 시간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어떻게 가연이를 통해 나를 찾을 생각을 했어요? 윤희정이 묻자 재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가연 씨 얼굴을 보는 순간 당신이 떠오르더군요. 뭔가에 이끌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윤희정과의 재회 후 재훈은 집으로 돌아와 그녀와 나눴던 대화를 곱씹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화 중간중간 드러난 그녀의 고된 삶은 재훈을
가슴 아프게 했다. 자신은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희생 속에 살아온 듯했다. 재우는 과거를 떠올렸다. 윤희정과의 첫사랑은 뜨겁고 진실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당시 그는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꿨으나 서로의 집안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을 약속하기도 전에 이별을 선택해야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재훈에게 말했다. 우리 사랑은 정말로 아름다웠어. 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어렵다면 어쩔 수 없이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재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윤희정은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며칠 후 윤희정이 다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 씨, 지난번에 만난 이후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랜만에 옛 기억이 떠오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희정 씨, 당신을 만나고 나니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더군요. 우리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대화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좋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에는 공공장소가 아닌 윤희정의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재우는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도착했다. 윤희정은 이미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지난번보다 여유가 묻어났다. 재훈 씨, 먼저 와주셨네요.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일찍 온 거죠. 그런데 희정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요? 사실은 오늘 재훈 씨를 만날 생각에 조금 설렜어요. 윤희정은 웃으며 말했다. 재훈도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눴다. 재훈 씨, 우리 그때 참 어렸죠. 지금 생각하면 다 그 시절만의 풋풋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윤희정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 풋풋함이 참 그리웠습니다. 희정 씨, 그때 왜 저를 떠났는지 다시 물어봐도 될까요? 윤희정은 잠시 망설였다. 재훈 씨, 그때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우리 둘 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 떠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희정 씨,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정말 당신이 미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게 되더군요. 윤희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래서 당신에게 다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야기 도중 윤희정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 사실 제 결혼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제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항상 자기 일만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혼이라니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희정 씨,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 상상이 되지 않네요. 맞아요. 사실은 딸 가연이가 제게 많은 힘이 되었어요. 가연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재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가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희정 씨,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희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은 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이야기를 마치고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 서로에게 다음 약속을 제안했다. 희정 씨, 다음에는 제가 저녁을 살게요. 좋은 레스토랑을 알고 있거든요. 정말요? 그럼 제가 초대를 받아야겠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헤어졌다. 그날 밤, 재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윤희정을 다시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점점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윤희정과의 만남 이후 재훈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보다 활기가 넘쳤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와 나눌 대화나 새롭게 만나게 될 순간을 기대했다. 한편 윤희정 역시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대화와 관심의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고민하고 있었다. 재우는 마트에 들를 일이 없었지만 윤희정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자주 그곳에 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연과 다시 마주쳤다. 아저씨, 또 뵙네요.
가연이 반가운 듯 말을 건넸다. 가연아, 잘 지내고 있니? 요즘 많이 바빠 보이더라. 그럼요. 엄마가 이것저것 부탁을 많이 하셔서요. 아저씨는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재우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 가연이네 어머니랑도 종종 연락하고 있어. 엄마가 아저씨 칭찬 많이 하시던데요. 요즘 엄마가 밝아지신 것 같아서 저도 좋아요. 가연의 말은 재훈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가 행복해지는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날 저녁 윤희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가연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그녀는 재훈과 나눈 대화와 그의 다정한 태도를 떠올렸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은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재훈과의 대화는 즐거웠고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다. 하지만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상황이 그녀를 주저하게 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깨졌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남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가연이 방에서 나와 윤희정 옆에 앉았다.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아저씨 생각하는 거죠? 윤희정은 놀라며 딸을 바라봤다. 너 어떻게 알았니? 엄마 표정 보면 다 보여요. 솔직히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랑 있으면 엄마가 많이 웃잖아요. 가연의 말에 윤희정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지지와 이해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며칠 후 윤희정은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 씨,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가연이가 같이 저녁 먹자고 하네요. 재훈 씨도 초대하고 싶대요. 가연이가요? 그럼 제가 맛있는 걸 사들고 가겠습니다. 그 주말 재훈은 준비한 음식을 들고 윤희정의 집을 찾았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즐겼고 가연은 대화를 이끌며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엄마, 아저씨랑 나중에 여행 한번 가면 어때요? 엄마도 쉬어야지. 맨날 일만 하면 안 돼요. 얘가 참 너무 나가는 거 아니니? 윤희정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런데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훈이 농담 섞인 말투로 대답하자 세 사람은 웃음이 터졌다. 저녁 식사 후 재훈은 윤희정과 함께 설거지를 했다. 희정 씨, 가연이가 참 똑똑하고 성숙하네요.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재훈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가연이는 제가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존재예요. 그렇군요. 희정 씨가 가연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느껴집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순간 재훈은 그녀를 더 가까이 느꼈고 그녀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희정 씨,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제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희정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재훈 씨, 당신이 제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재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가연의 말이 떠올랐다. 윤희정과의 관계가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아직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희정 씨가 행복해지는 날까지 내가 곁에서 지켜줘야겠어. 재훈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윤희정과 재훈은 서로의 일상에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가끔 오가는 전화 한 통, 가벼운 문자 메시지 몇 줄만으로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하지만 윤희정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망설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윤희정은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 남편과의 이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희정 씨, 현재 남편분과는 이미 별거 상태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없으니 절차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서류 정리 후 합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윤희정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걷고 싶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윤희정은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훈의 진심을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과거가 있는데 그를 더 깊이 끌어들여도 괜찮을까? 그날 저녁 윤희정은 오랜만에 재훈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하지만 윤희정의 표정이 밝지 않다는 것을 재훈은 단번에 눈치챘다. 희정 씨, 무슨 일 있어요? 오늘은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윤희정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오늘 이혼 문제로 변호사를 만났어요. 모든 걸 끝내는 게 쉽지 않네요. 재훈은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 정말 용기 내셨어요. 하지만 희정 씨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거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윤희정은 재훈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재훈 씨,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재훈은 용기를 내어 윤희정에게 제안했다. 희정 씨,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작은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맛있는 저녁을 함께 하고 싶어요. 윤희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재훈의 진심 어린 얼굴에 마음이 동했다. 좋아요. 저도 그 식당이 궁금하네요. 주말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재훈은 그녀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미소를 보려고 애썼다. 윤희정은 그런 그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재훈 씨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희정 씨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누가 봐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윤희정은 식사 후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훈 씨,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조금 불안하기도 해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일이 많아서요. 재훈은 그녀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희정 씨,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저 당신이 더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언제든 당신 곁에서 기다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윤희정은 재훈의 말을 들으며 그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윤희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재훈 역시 그녀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다. 희정 씨, 당신이 행복해지는 날까지 나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들은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릴 준비를 하며 윤희정은 재훈과의 만남이 점점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윤희정은 딸 소영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소영은 엄마가 최근 들어 자주 웃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윤희정은 잠시 멈칫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편해진 것 같아. 소영은 엄마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엄마, 혹시 새로운 사람이라도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윤희정은 당황하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더 나 자신을 생각하려고 한 것뿐이야. 소영은 엄마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윤희정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재훈은 윤희정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여행을 제안했다. 희정 씨, 이번 주말에 근교로 드라이브 가는 건 어떠세요?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윤희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재훈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럼 잠깐 다녀오는 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주말에 근교의 작은 마을로 떠났다. 길가에 늘어선 노란 꽃들과 푸른 하늘이 어우러져 풍경은 완벽했다. 여행 도중 윤희정은 문득 재훈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다. 그녀는 차에서 내린 후 작은 호숫가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재훈 씨, 저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신가요? 재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혜정 씨의 이야기는 언제나 듣고 싶어요. 윤희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제 결혼 생활은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달라졌어요. 그러다 결국 별거를 선택하게 됐죠. 재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네요. 희정 씨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오셨다는 게 대단해요. 윤희정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이제는 좀 더 솔직해지고 싶어요. 재훈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요. 여행이 끝날 무렵 재훈은 윤희정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말했다. 희정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제겐 큰 축복이에요. 윤희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재훈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마음이 편하네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윤희정은 그제야 자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윤희정은 집으로 들어온 후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도 괜찮을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로 했다. 재훈 역시 집으로 돌아가며 그녀를 떠올렸다. 그는 윤희정과의 관계가 천천히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다가갈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윤희정은 그날 이후로 재훈과의 만남이 점점 더 기대되었다. 그녀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이제 그리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그녀는 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윤희정이 조용히 집 안을 정리하고 있다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는 문득 재훈과의 여행 중에 느꼈던 따뜻한 감정을 떠올렸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해. 그동안 너무 외로웠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갑작스레 모든 것을 바꾸고 싶지는 않았다. 이제 막 자유를 조금씩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윤희정은 자신도 모르게 재훈과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와의 만남이 그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윤희정은 이 감정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와의 시간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점이었다. 윤희정은 그날 저녁 딸 소영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또 다른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요즘 웃는 얼굴이 많이 늘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걸 보면 이렇게 웃는 게 정말 보기 좋네요. 소영은 웃으며 말했다. 윤희정은 잠시 말없이 미소를 지었지만 곧 이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소영아, 엄마가 가끔 생각해보면 그동안 너무 혼자서만 살았던 것 같아. 세상의 모든 것을 혼자서만 짊어지고 살아가려 했던 것 같아. 소영은 살짝 놀란 듯 엄마를 바라보았다.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엄마, 그렇게 힘들었어요? 윤희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사실은 엄마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어.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더 행복한 것 같아. 소영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엄마가 행복하면 좋은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윤희정은 소영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딸이 이제는 그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기만 했다. 그날 밤 윤희정은 재훈에게 전화했다. 재훈 씨,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당연히 괜찮죠. 언제든지 만날 준비되어 있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날까요? 윤희정은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그날 두 사람은 동네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분위기가 따뜻하고 아늑한 그곳에서 재훈은 윤희정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다. 희정 씨, 요즘 뭐가 제일 기쁜 일이에요? 윤희정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가끔은 내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게 기뻐요. 예전에는 너무 남을 생각하다 보니
나 자신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재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혜정 씨는 정말 멋져요.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는 없으신가요? 윤희정은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답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재우는 그 말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지함을 읽었다. 그래요. 그럼 희정 씨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저도 그 길을 함께 걷고 싶어요. 윤희정은 고마운 마음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윤희정은 재훈과의 만남을 점차 더 자주 가질 수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고 재훈 역시 윤희정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아직 조심스럽고 섬세했다. 어느 날 윤희정은 재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훈 씨, 혹시 나와 함께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희정 씨, 나도 이제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윤희정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그가 마음에 드는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는 그저 따뜻하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윤희정은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며칠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자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그녀는 여러 사람을 위해 그리고 사회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훈과의 관계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그녀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 그와의 시간은 그녀에게 삶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날 저녁 윤희정은 창밖으로 흐르는 비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확고하게 결심을 내렸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갈망을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려오자 윤희정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 씨, 내일 만나면 할 말이 있어요. 재훈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부드럽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뭐든지 말해요. 윤희정은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볼 거예요. 그동안 너무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맞추느라 내 삶을 놓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재훈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윤희정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그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요. 희정 씨,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저도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곁에 있을게요. 윤희정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가 갈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감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재훈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었다. 그는 그녀를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다. 다음 날 윤희정은 재훈과 만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윤희정은 재훈을 기다리며 긴장된 마음으로 차를 마셨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혜정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윤희정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돕는 게 제 소원이에요. 윤희정은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다. 그녀는 재훈의 진심을 느꼈다. 재훈은 그저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고 그녀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듯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작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윤희정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상처와 외로움을 떨쳐내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희정은 재훈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아직도 쓸 수 있는 빈 페이지라고 생각했다. 재훈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해 주었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윤희정은 집에 돌아가며 자신이 한 결단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거야. 그녀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재훈과 함께라면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다. 삶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희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을 위한 행복을 선택한 것에 대한 기쁨과 고마움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